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프로야구가 벌써부터 예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20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이제 해외 스프링 캠프가 열리는데요. 최근 2년 동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캠프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올해는 미국의 SSG와 KT 등 7개 구단이 전지 훈련을 진행하고요. 애리조나주엔 무려 6개 팀이 캠프지를 마련했습니다. SSG는 플로리다 베로비치로 떠나는데요. 이 밖에 두산은 호주 시드니, 삼성은 일본 오키나와, 롯데는 미국령 괌에서 새 시즌을 준비합니다. 올해 3월 열리는 WBC 대표팀도 오는 2월 14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에서 전지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KT와 기아가 스프링 캠프지로 사용하는 투손에서 전지훈련에 나섭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사적인 궁금증이긴 한데요. 그 해외에서 스프링 캠프를 한 시즌과 국내에서 스프링 캠프를 연 시즌이 좀 아무래도 좀 팀의 성적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 재작년. 네. 어땠나요? 이게 아무래도 국내 스프링 캠프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고 훈련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에 그 부상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많습니다. 대신 이제 오키나와나 특히 미국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날씨가 이제 계속 따뜻한 날씨, 훈련하기 딱 좋은 날씨니까 선수들이 충분히 몸을 만들고 시즌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상자가 좀 적다? 요거 외에는 저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문득 떠오르는 게 SSG가 제주도에서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사상 최초 YO2 YO승을 한 쓱이 SSG가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뭐 애리조나라든가 또 뭐 플로리다, 뭐 일본, 괌 이런 데도 좋지만 제주도의 기운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머지 구단도 다 국내에서 해서 그래서 와이어투 와이어를 했을지도 몰라요. 과연 그랬을까요? 근데 제주도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그래서 훈련을 못할 날도 꽤 있어서 확실히 영향이 없진 않겠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그런데 출국장에서부터 이제 신임 감독이죠. 이승엽 감독에 대한 관심과 기대 굉장했죠. 네, 이승엽 감독이 어젯밤이죠. 전지훈련 출발 스타트를 했는데요. 팬들이 사인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제 또 그 이승엽 감독이 기자들이 스타는 명장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이 말이 틀린 거라고 증명하고 싶다. 이렇게 아주 당찬 포부도 밝혔고요. 공항이 또 패션 경연장 아닙니까? 이승엽 감독이 짙은색 양복에 짙은색 넥타이로 아주 멋을 좀 부렸다고 멋있게 나왔는데요. 제가 뭐 옷을 못 입어서 그런지 이 옷 멋있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멋있고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승엽 감독이 정말 어제는 예전에 우리가 베컴이라든가 막 이런 스타들 있잖아요. 해외 스포츠 스타 못지않게 멋지게 등장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팬들의 기대는 물론이고 이제 스포츠를 취재하는 두 분의 기대도 클 것 같아요. 두산은 저는 올해 강한 전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최고의 포수 양의지 선수를 영입하면서 수비와 공격에서 전력이 업그레이드 됐고요. 여기에 두산에 보면 이 젊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젊은 투수들이 좀 많아요. 뭐 곽빈 선수도 있고 이런 선수들이 양의지 선수와 호흡을 좀 맞추게 되면 그 영입 효과 더 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뭐 두산이 우승 전력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올해 충분히 가을 야구 이상을 도전할 수 있는 전력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제 캠프지로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스프링 캠프를 위한 훈련을 위해서 미리 가 있는 선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뭐 먼저 훈련지에 도착해서 몸을 만들자 이게 대세가 됐습니다. 선수들이 한 최근 몇 년부터 12월 달부터 몸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또 1월 중순만 되면 먼저 스프링 캠프지로 떠나는데 일단 본격적인 캠프에 앞서서 몸을 만들고 하면 이 준비 기간을 없앨 수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차 적응이 이게 좀 오래 걸리는 선수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시차 적응 변수를 아예 없애면서 완벽하게 시즌을 보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좀 반영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팬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프로라는 면에서 보면은 진짜 멋있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일정이 좀 많이 빡빡한 편이죠. 네, 이제 WBC를 앞두고 이제 대표팀은 2월 14일 미국 애리조나 이제 투싼에 소집이 되는데요. 이곳이 사실은 KT의 그 훈련을
펼치는 그 캠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KT 감독이시기도 하고 대표팀 사령탑이기 때문에 KT 훈련장에 그 이제 훈련장이 몇 면이 있는데 요쪽 면은 대표팀이 쓰고 반대쪽은 KT가 쓰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WCC 대표팀은 2월 27일까지 미국에서 이제 연습 경기도 하고 훈련도 한 다음에 3월 1일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고척 스카이돔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3월 4일에 일본 오사카 그리고 나서 이제 도쿄돔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도쿄돔에서 합류하고 네. 3월 4일부터는 KBS 또 허솔지 기자가 가니까 저희 기자들도 설레는데 어디부터 가십니까? 저는 미국 캠프를 먼저 갔다가 전주를 취재하고 3월 8일 이제 일본 도쿄에서 본대회 취재를 좀 할 예정인데 지금 미국에서 훈련하는 선수들, 전지훈련, 팀 훈련을 시작하는 선수들은 애리조나 합류가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이게 호주, 일본, 괌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이 시차 적응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소속팀이 먼저 한 하루 이틀 전에 2월 14일 전에 선수들을 좀 보내서 빨리 적응하라 이런 배려를 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두산이 호주로 갔거든요. 네. 곽빈 선수, 양의지 선수, 정철원 선수가 맞습니다. 이제 두산 소속인데 이 세 명은 미리 이동을 해서 애리조나에 합류해야 돼요. 그러니까 호주 남반구에서 또 북반구로 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팀 선수들은 애리조나에서 몸푸는 선수들보다는 조금 이제 시차 적응 같은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진짜 이 올해는 정말 꽉 찬 한 해를 보낼 것 같은데 그러면은 메이저리거들은 언제 합류하나요? 이게 전지훈련 기간에는 좀 합류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음. 일단 김하성 선수는 소속팀인 샌디에이고 구단이 3월 초까지 팀 훈련을 소화하고 가라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다른 메이저리그 팀들도 스프링 캠프를 참여하고 난 뒤에 소속팀에 합류하라 이런 지시를 내세웠는데요. 현재 피츠버그의 내야수 최지만 선수, 세인트루이스의 한국계 내야수죠. 토미현수, 에드먼 선수도 이강철로 합류 시기가 3월 초로 이렇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월 초라는 얘기는 고척돔 합류가 유력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들은 한국에서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성훈 감독 인터뷰 들어보셨어요? 전 김성훈 감독이 재미난 얘기 하셨는데 2주 합류해서 몸 풀고 도쿄돔에서 결전을 치른다? 이거 부족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수의 베이스 커버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메이저리그 선수들 왜 안 보내주느냐 그렇게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일본 야구 대표팀 감독도 얼마 전에 이제 30인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는데 그 얘기를 꼭 했습니다. 왜 메이저리그 선수들 늦게 합류하게 하냐. 우리는 우승이 목표인데 이네들이 빨리 와야 된다라고 좀 강도 높게 메이저리그 사무국을 좀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야구 기자 초창기에는 야구는 다른 종목보다 이렇게 합을 맞추는 게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편견을 갖고 있기도 했는데 야구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야구가 이 사인 문제라든가 베이스 커버 문제, 키스톤 플레이의 뭐 이런 움직임, 수비 이동 문제 이런 게 오히려 호흡을 맞춰야 될 기간이 축구, 농구 못지않게 길어야 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불만은 제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이제 그 WBC 예선전이 펼쳐질 때 우리가 굉장히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경기가 있잖아요. 한일전입니다. 운명의 한일전. 일본 대표팀 소식을 보니까 메이저리거가 최종적으로 5명이 합류하게 됐네요. 26일, 그러니까 지난 26일 날 최종 엔트리 30명 모두 공개됐는데 다르비시 유, 오타니 쇼헤이 등 현역 메이저리거 5명 합류했고요. 그리고 일본 프로야구 12개 구단에서 골고루 뽑은 25명 올스타 명단을 더해서 30명으로 대표팀을 구성했습니다. 가장 좀 눈에 띄는 게 일본 대표팀의 평균 나이입니다. 27.3세인데 일본이 WBC 출전 역사상 가장 젊은 대표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일본 대표팀이 좀 젊어지고 그런데 또 네임밸류만 따지면 또 이 선수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근데 나이도 젊고 전력도 좋고 좀 부럽긴 합니다. 네. 뭐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정말 내로라 하는 국내 또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한데 일본 대표팀이 정말 만만치 않게 느껴집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대표팀에서는 아마도 이번 무대가 가장 중요하게 무겁게 다가올 만한 선수가 이정우 선수. 메이저리그 이제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정우 선수일 텐데 그 일본 대표팀에 있는 요시다 마사타카가 최근에 이제 보스턴과 계약을 했는데 이정우 선수가 이 선수를 참고할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뭐 소속사가 같습니다. 이제 선수들에겐 천사표, 구단에겐 악마로 불리죠.
보라스 사단이거든요. 네네. 예, 보라스 사단으로서 이제 지난달 보스턴하고 5년 9천만 달러 뭐 어마어마한 그 금액인데요. 우리 돈 1,100억 원에 계약을 하면서 이제 메이저리그 입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다 선수도 이제 이정우 선수처럼 정교한 면이 이제 굉장히 그 비슷비슷하고요. 일본 프로야구 통산 3할 2푼 7리에 출루율이 4할 2푼 1리. 그리고 홈런은 133개를 때렸는데 저는 이정우 선수하고 닮은 꼴이면서도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세부적으로. 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소속사가 같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가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시장하고 이제 프로야구 규모가 좀 우리가 좀 한 수 좀 아래인 건 네. 사실이에요. 그렇죠. 리그 수준이. 그런 걸 고민했을 때 고려했을 때 이정우 선수가 이 요시다 선수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계약을 맺기는 좀 힘들다. 하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가 요시다 선수보다 5살이나 어리죠. 나이 어린 게 가장 큰 무기인데 이 나이 어린 나이 그리고 빅리그에서 적응할 수 있다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보라스가 있다는 점 여기서 이제 잭팟을 터뜨릴 가능성도 있고 만약 요시다 선수가 비슷한 유형이라고 하는데 올해 메이저리그 첫 시즌을 성공적으로 보내면 이정우 선수의 몸값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달갑지는 않은 표현이겠습니다만 제2의 요시다 마사타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아무래도 가능성이 그러면은 있습니다. 뭐 좀 더 계약에 유리할 수가 있겠죠. 이정우 선수가 보라스컵과 손을 잡은 건 좋은 일이라고 봐야겠죠. 아, 그럼요. 예. 그 보라스 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단에게는 악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선수들의 잠재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어필을 잘해서 구단으로부터 돈을 많이 타오기 때문에 선수 입장에서는 뭐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지금 아마 미국에서 보라스 사단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짜고 몸 만들기에 돌입했으니까 이정우 선수가 무엇보다 WBC에서 오타니 선수를 상대로 안타 하나 정도만 좀 때려줬으면 하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전에 무안타였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맞습니다. 그림이 안 나오고 하니까 한일전에 이정우 선수를 한번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호주전, 한일전 그리고 쿠바전. 그렇죠. 저희가 8강에서 쿠바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쿠바도 메이저리그들이 이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도쿄올림픽에서 미국, 도미니카 공화국, 일본 선수들 공 잘 쳤대요. 그래서 이번 WBC도 상당히 자신 있다. 한번 지켜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번 무대가 뭐 이정우 선수의 쇼케이스, 네. 성공적인 쇼케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대표팀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상은 했지만 뭐 그리고 막강할 거라고 뭐 충분히 우리가 예측은 했습니다만 일본 마운드가 정말 강해도 너무 강하네요. 이게 다르비슈 유, 예. 오타니 쇼헤이, 또 일본 프로야구 최고 선발 투수라고 불리는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 그리고 퍼펙트 투구 지난해 주인공이었던 사사키 로키 선수까지 4선발까지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역대급이라고 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펜진도 막강한데요. 마스이 유키, 구리바야시 로지, 뭐 다이세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30세이브 이상을 따른 마무리 전문 투수들입니다. 네. 특징이 하나 있는데 투수 엔트리에 포함된 15명 모두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들입니다. 그렇군요. 뭐 커트라인이 150이군요. 네, 뭐 알겠습니다. 뭐 약간 웃음이 나오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겠죠. 그 한일전에 과연 이제 우리나라를 상대로 어떤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올 것인가 붙어갈 때 큰 관심사일 텐데 다르비슈가 유력하다는 전망을 일본 언론에선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 약간씩 엇갈리면서도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오타니 선수를 이제 선발 예고할 거다 이제 그렇게 보도가 나왔다가 또 최근에는 지금 다르비쉬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선발 투구수 제한 때문에 네. 선발은 첫 번째 피처고 두 번째 선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두 번째 투수들을 지금 중요시하게 여기는 대회가 WBC거든요. 근데 누가 됐던 사실은 대표팀에서는 참 이 분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조금 전에 우리 정 기자가 얘기했지만 야마모토 선수가 아마 한국에 나오면은 뭐 전문가는 아마 건드리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 있어요.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다르비슈 생각해야죠. 오타니 생각해야 되죠. 또 야마모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마모토 선수가 특히 변화구가 네. 일본에서 지금 뭐 언터처블이래요. 그러니까 커브의 각도 자체가 뭐 직각으로는 이 수학적으로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의 직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니 어쨌든 다르비슈가 될지 오타니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마모토까지 3명의 선수를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되던 어렵으니까 일단 어려운 걸 상정하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WBC 대표팀 선발과 관련해서는 추신수 선수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헌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추신수 선수가 WBC에 나서는 야구 대표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꽤나 논란이 됐어요. 일단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최근 공개된 댈러스 한인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 추신수 선수가 나섰는데요. WBC 대표팀 구성과 관련해서 한화 문동주, 키움의 안우지 등 이 젊은 선수들이 뽑히지 않은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 안우진 선수가 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도 받았고 출장 정지까지 다 받았다. 한국에서는 용서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안우진 선수는 이제 고교 시절에 학교 폭력 가해 이력 때문에 대표팀에서 승선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한국 사회에서 학폭은 이 병역, 음주운전 등과 함께 가장 민감한 이슈입니다. 추신수 선수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야구 외적인 일로 뜨거운 사안의 특성과 또 분위기를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이 폭주했고요. 또 추신수 선수의 과거 행적,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 받은 후 대표팀에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음주운전 사실도 있었다는 점이 도마 위에 또 오르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추신수 선수 대선배 입장에서는 최고의 기량을 뽐냈던 후배가 승선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선 안타까움을 충분히 표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일각에서는 추신수 선수가 이제 선배로서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많은 언론은 지금 일단 추신수 선수의 이 발언을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학폭이라는 거는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 용서는 학폭 피해자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신수 선수가 나서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도 굉장히 있고요. 또 학폭 전력을 어쨌든 인정했던 안우진 선수를 옹호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러한 지금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낮에 제가 이제 시사 프로를 가끔 보거든요. 거기가 보통 이제 정치 얘기하는 곳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추신수 선수 이걸 해놓고 추신수 선수의 발언을 앵커하고 이 패널들이 막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야구 팬뿐만이 아니라 일반 스포츠 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최근 OTT 드라마죠. 더 글로리가 또 학폭 주인공, 학폭에 시달렸던 주인공의 이런 인생 이야기를 그린 건데 요게 더 이슈가 되면서 같이 이제 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신수 선수 발언은 저는 좀 경솔했다고 보고요. 추신수 선수의 발언 자체가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을 좀 망각하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시선을 갖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지점이긴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상.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지점은 이제 그런 댓글을 많이 봤거든요. 괜히 안우진, 문동주 선수만 난처하게 됐다고. 본인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신수 선수의 발언의 후폭풍이 안우진 선수한테 불똥이 튄 거예요. 안우진 선수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막 여론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제 안우진 선수가 전지훈련지로 떠나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워딩을 저도 이제 적어왔는데 이건 좀 조심스러워서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저로 인해서 불편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팬들이 이게 추신수한테 죄송한 거냐, 팬들한테 죄송한 거냐, 사실은 지금 댓글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둘 다 명확하진 않지만 누구한테 죄송한 거냐라고 또 오히려 따지고 묻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여론이 좀 약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우진 선수 이제 아마 어제 비행기 탔으니까 오늘 애리조나 도착했을 거거든요. 현장에서도 또 이런 인터뷰를 또 아마 기자들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추신수 선수 때문에 안우진 선수가 좀 곤란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그리고 한 가지 뭐 안우진 선수에 대한 발언 외에 또 한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이제 대표팀 세대 교체에 대한 발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세대 교체가 좀 되지 않고 있다. 젊은 투수들,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이 좀 더 뽑혀야 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요. 근데 주인수 선수가 이 말을 하면서 약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얼굴을 비추고 외국에 나갈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한국 야구가 해야 할 일이다는 멘트를 했는데 이게 마치 또 국가대표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우선 존재하는 것처럼 또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것만이 좀 성공하는 길이다. 뭐 이런 그릇된 시각으로 좀 볼 수 있는 멘트를 해서 또 화제가 됐고요. 사실 제가 이제 KBO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술위원회에 있었는데요. 대표팀은 이 세대 교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번에 선발할 때도 거의 1년 가까이를 세대 네. 교체에 그렇죠. 용점을 주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멘트 하나로 마치 이제 기술위원회나 KBO가 전혀 이 세대 교체로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좀 네. 삼자 화법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네요. 뭐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하게 멘트의 내용이나 그 발언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표현 방법에 있어서 경솔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좀 아쉬운 지점이 많습니다. 자, 뭐 SSG 같은 경우에는 추신수 선수 문제 말고도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죠? 지난해 연말 이 비선 실세 파문으로 한바탕 또 네, 그랬었죠. 치렀고요. 최근 추진수 선수 발언까지 비난을 받으면서 구단 내부가 정말 이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비시즌은요. 모든 구단들이 좀 조용하게 네. 보내고 싶어 하는데 역대 사례를 봐도 이 비시즌을 떠들썩하게 보냈던 구단들이 새 시즌이 되면 모두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SSG 내부에서도 올해 분위기가 좀 예사롭지 않다. 출발부터 좀 좋지 않은 거 아니냐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뭐 안 좋은 감정이 생기고 정서의 문제는 거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 선수기 때문에 팬들의 관심과 또 그 사랑을 이제 자양분 삼아서 그렇죠. 지내는 선수들이잖아요. 근데 다만 너무 이렇게 모든 언론에서 네. 다 이제 집중하는 거는 좀 대화의 기회를 좀 박탈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사실 뭐 세대 교체 문제라던가 네. 또 다른 이제 학폭을 제외한 부분은 추신 선수가 얘기한 부분이 한 번씩 이렇게 공론화돼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할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되는데 이제 학폭 부분 이제 그 부분에서 경솔했던 점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이제 오전에 라디오 듣고 있는데 난방비 얘기하다가 갑자기 추신수 선수 얘기를 막 하고 이래요. 패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지금 추신수 선수에 대한 그 학폭 문제가 학폭 언급이 일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아까 글로리 얘기도 하셨지만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2월부터는 SSG 구단도 좀 좋은 일들로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내일 저 신임 단장님하고 저 밥 먹기로 했는데 네. 내일 좀 이렇게 잘 추스리라고 좀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좀 아쉬운 지점은 이 중재자 혹은 이제 이 조정자가 그렇죠. 있었으면 좋겠다. 네. 논란을 키우는 역할보다는 이 논란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할 것인가. 논란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예. 아마 오늘 SSG 구단이 전지훈련 출국을 오늘 했을 거예요. 네, 근데 했습니다. 아마 이제 기자들과 일반 팬들이 다 그걸 물어봤을 거예요. 오늘 추신 선수 어디 있느냐. 추신 선수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합류. 미국에서 캠프에 합류하는 그 수순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SSG 전훈 가는 기자분들이 또 추신수 선수 때문에 그렇게 또 질문을 계속 쏟아내고 그런데 이슈를 하게 되면 다른 선수들도 전지훈련에서 제대로 이렇게 훈련 맞습니다. 담금질에 돌입하지 못하고 좀 주의가 산만해지고 이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캠프가 시작되는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연봉 계약 그리고 또 뭐 다른 선수들에 대한 계약 또 다 마무리되는 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두산, KT, NC, 기아 등 속속 이제 연봉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일단 눈길을 끄는 게 삭감된 선수들입니다. 네, NC 베테랑 내야수죠. 박성민 선수는 연봉이 무려 90%나 깎였습니다. 90%요. 작년 연봉이 7억 원이었는데 네. 올해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92.9%가 줄어든 것인데 퍼센티지 기준으로 KBO 역대 최다 삭감률이라고 하고요. 네. 강백호 선수도 승승장구 연봉 협상할 때마다 승승장구했는데 올해 연봉이 절반 가까이 삭감당했습니다. 지난해 5억 5천에서
지금은 2억 9천만 원, 네. 47.3%가 거의 절반이네요. 반면 이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만 원에서 46.7% 오른 11억 원에 계약을 했는데 KBO 역대 단년 계약 최고액입니다. 좀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참 슬픈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제 프로 선수니까 네. 이번 시즌 정말 멋진 활약 보여줘서 네. 다시 한번 그 맞아요. 영광을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가 얼마나 그 좀 특이하냐면 내일 공항에 따로 가는데 홍보팀에서 공항에서 강백호 선수 인터뷰 합니다라고 네. 그 기자들한테 문자 보냈어요. 그러니까 강백호 선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내일 후를 털고 전지훈련 잘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훌훌 털고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두한 기자,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